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HPSP를 시작으로 다날과 SPG, 두산퓨얼셀, 뷰노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LG이노텍, 레몽레인, 덕산네오룩스, 선진뷰티사이언스, ITIG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계속 끌고 갈까요?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이 종목 좀 매수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반 소장님의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HPSP고요. HPSP? 이 HPSP가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사의 경우에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오래 굉장히 그 주가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계속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온 디바이스용의 그 고성능 제품의 필수적 선단 제품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전망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상당하다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인데 거의 이제 매출 대비의 한 40에서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도 좀 매출이 굉장히 좀 확대된다 하면은 동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신규 고객형 매출 발생 그리고 파운드리 수주의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내년 초에는 동탄 신공장도 좀 이전을 하면서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차익시어에 좀 크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기존 보유자분들의 이제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PSP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LG에노텍 좀 말씀드릴 LG에노텍. 텐데요. LG에노텍 지금 상황에서 본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은 우선 LG에노텍 같은 경우도 환율에 민감한 어떤 실적 영향 받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가 어떤 4분기 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이 3분기 때도 봤을 때도 이 폴더폰에 대한 판매가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니까 4분기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낮긴 하지만 지금 이제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내년 상반기 때의 실적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올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5번째 이 프로맥스 이 모델에만 적용됐던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드 프로 이 모델까지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좀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변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려감 부분은 이 환율을 제외하고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 하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사들이 이 부품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G이노텍과 긴밀히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이노텍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을 내년까지 긴 안목으로 살펴보면서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다날이고요. 다날. 네, 이 다날은 그 유무선 결제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좀 수요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피지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올해 그 해외 결제에 대해서도 거래액이 전년 대비 20배 정도 상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20% 상승이 아니라 20배 정도 상승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매출에 좀 어느 정도 상승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OTT나 앱 개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좀 부각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중국인 대상으로 통해서 결제 거래액도 전년 대비 한 15배 이상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포인트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날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그 페이코인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그 거래소 협의체 닥사가 페이코인을 좀 상폐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위믹스 재상장에 따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다시 재상장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슈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 것 중에 뭐냐면 그 미국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가상화폐 맞춤 규정 제정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요청 거부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리스크는 굉장히 좀 있습니다만 재상장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날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날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다날 소개해 주실 때 질문이 유튜브에 들어왔습니다. 장민님께서 다날을 4,860원에 10% 정도 비중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딱 5,300원에서 200원 정도만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200원에서 3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은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레몬레인을 좀 레몬레인. 말씀드릴 텐데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몬레인의 이제 그 모회사죠. 위적 스튜디오가 이 와이드 플래닛의 이 유상 증자 이런 부분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최근에 지금 TVN에서 반영되는 이 마에스트로 이거에 대한 어떤 호평도 좀 있는 상태에서 마에스트라죠. 이 호평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좀 레몬레인 오늘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 이 양봉을 띄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작들에 대한 이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어떤 판권은 지금 많이 좋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인건비 그리고 이 방송사들의 제작 제작 예산이 좀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낮게 나오는 과정이 좀 있는데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기존에 제작됐던 이 작품에 대한 미반영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지만 이미 이 부분은 좀 시장에서 다 노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레몬레인의 이 컨텐츠 제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내년 을 기대한다면은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은 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대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레몬레인 콘텐츠 관련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SPG고요. SPG. 이 SPG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감속기 생산 및 판매 업체긴 한데 사실 로봇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감속기 이슈가 나올 때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는 산업용, 가정용 기기, 의료기기 등에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로봇의 경우에도 결국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매출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굉장히 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 그러니까 이 기업을 전체적으로 좀 로봇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다른 로봇주에 대비해 그 실질적인 부분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유성 감속기에 대해서 매출이 한 11%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LG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봇 감속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통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사에서 현대차와 그 미국 전기차용 공장에 이 동사의 그 로봇과 관련된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했던 이력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과 해외 쪽에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가 됐는데 감속기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까 레몽레인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수익 주세용님이 레몽레인을 13,700원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지난주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아니면은 이제 상장 작년에 올해 아니면 초에 좀 들어가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어떤 하락 추세는 좀 많이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가격에서 그 전에 그 전고점이죠. 어떤 15,000원까지는 이 내년 상반기 때는 그 1분기 때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 정도 부근에서의 이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 네. 매도라기보다도 어떻게 좀 분할 더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 분할 매도하는가라는 부분은 나중에 또 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소개해 주실까요? 덕산 네오룩스를 좀 덕산 네오룩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이제 화학 물질이나 또 이제 OLED 여러 가지 면에서 대표적인 이 IT 소재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분기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3분기부터 시작됐었던 이 폴더블과 또 아이폰양 매출이 반영되는 효과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 부품주보다도 이 소재 업체들한테는 꾸준한 어떤 수익은 잡히고 있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덕산 네오렉스가 이 BOE 같은 이 중화권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좀 높았던 상황인데 이 BO의 생산 지연으로 이제 고객사의 어떤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생각보다는 높진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어떤 그 실적으로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우려감은 좀 반영이 됐던 상황에서 기저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그 기저효과가 내년 1분기 때는 분명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 쪽에서 점유율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덕산 네오렉스 지금 현재 다른 반도체 소재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주가 많이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모아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두산 퓨얼셀이고요. 두산 퓨얼셀. 이 두산 퓨얼셀은 그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소전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 수소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잠재워져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 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3분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때는 두산 퓨얼셀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주기기 매출 증가와 그 서비스 수익성 향상에 따라서 실적이 좀 상승을 했던 것이 주요 포인트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내년에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대해서 이 동사가 좀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포인트를 잡고 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청정 수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그 청정 수소를 연료로 한 프로젝트만 입찰을 할 수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그 연료전지 수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좀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수소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부 쪽에서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27,000원대까지만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수소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선진 뷰티 사이언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현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성을 많이 갖고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 특히 이제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는 좀 가려져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전반 기업들 어떤 브랜드가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어떤 그 상품에 대한 판매 부분은 대한 수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의 꾸준한 고객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창출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외 쪽 비중이 85%, 국내 쪽 비중이 15%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현재는 이 미국 쪽과 이 유럽 쪽에서의 OEM, ODM사 쪽에서의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추후에 지금 중국 쪽에서의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가지만 중국의 로컬 그 화장품 기업들도 이 비중을 지금 10%대 이상까지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저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 비드죠. 이쪽 원료가 지금 현재 땡! 네, 여기까지 소개받아왔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이네요. 네, 뷰노고요. 뷰노. 이 뷰노는 AI 기반 그 의료기기 솔루션 기업인데 역시나 그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 효과가 좀 일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8억 대비 한 36억으로 그러니까 약 한 33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포인트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우즈벡 병원, 군병원의 5곳에 그리고 AI 그 솔루션 공급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좀 앞으로 그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10월에는 그 뷰노메드 딥브레인에 대해서도 미국 FDA 승인을 인증을 좀 받았던 것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그 미국 쪽 그 시장에 대한 진출도 좀 상당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11월 말부터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봤을 때는 지난달이었죠. 28일 때 전환사채 관련해서 추가 상장일이 좀 있었긴 했는데 당시 전환가액이 한 5,9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수를 좀 살펴봤을 때는 7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시 주가가 4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7배 가량 좀 차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뷰노까지 5가지 종목 다 소개해 주셨고 이성웅 차장님의 5번째도 알려주시죠. ITIG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ITIG 같은 경우에는 이 IT 솔루션 업체를 구축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네. 이제 이 IT 솔루션 쪽에서의 고객사들의 대부분 이제 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뭐 증권 쪽에서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수익을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금융권에 고객사를 뒀다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권은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하지 않고 뭐 기존의 어떤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어떤 이제 금융 솔루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뭐 최근에 그 어떤 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적자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ITIG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STO, 이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지금 적용을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은 실적으로 바로 좀 안 잡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됐을 때는 이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키워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ITIG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을 내년 상반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관점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IG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